피지컬이 인구 상위 0.001% 안에 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원탑 미식축구 리그인 NFL엔 한국계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부족해서인지 동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끔가다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선수가 나오면 정말 반갑기 마련이죠. 현재는 구영애 선수라는 펠컨스의 선발 키커 덕분에 그나마 한국에서 미식축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은 모르는 다른 한국 선수들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선 NFL과 한국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충남입니다. 미식축구에 관심이 있고 더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NFL에 가장 처음 발을 디뎠던 한국인은 존 리라고 불렸던 이민종 선수라는 키커였습니다. 구영애 선수 전에 있었던 선배라고 할 수 있죠.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야구를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미국에 와 미식축구를 처음으로 하면서 키커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는 좋은 성적을 보이며 UCLA까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고 레전드 대학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은 업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컨퍼런스 기록인 한 경기 6개의 필드골을 넣었고 대학리그 역사상 가장 높은 PAT와 필드골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PAT는 117개 중에 하나 빼고 다 넣었고 필드골은 92개 중에 79개나 넣었다고 합니다. 85.9%면 굉장히 뛰어난 성적이죠. 대학리그 최고의 볼게임 중 하나인 로즈볼엔 3번이나 출전해 혼자 총 24점이나 득점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키커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1986년 NFL 드래프트에서 32번째 픽으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뽑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첫 번째 라운드이지만 이땐 두 번째 라운드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4년 90만 달러 계약을 하고 프로 커리어를 시작한 이민종 선수는 결국 오래 못 가고 리그를 떠나게 됩니다. 루키 시즌에 큰 슬럼프가 왔고 필드골 트라이가 종종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다리 힘이 좋지 않아 킥오프 때 킥이 멀리 나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팀의 두 번째 라운드 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6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엔 LA 레이더스에 입단했지만 프리시즌에 아쉬운 성적을 남기고 리그를 아예 떠나게 됐죠. 비록 NFL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리그 최초의 동아시아계 선수였기 때문에 미래에 들어올 아시아계 선수들의 길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키커로서 드래프트 32번째로 뽑힌 기록만 봐도 정말 대단한 거죠.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정유진 선수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영어 이름 유진 청으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이분은 사실 최근 아시아계 선수들에 대한 미식축구 분야에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선수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어렸을 때부터 동양인은 미식축구를 못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들었고 최근 보조 코치 자리를 위해 어느 팀과 인터뷰 보던 와중 너는 우리가 원하던 색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리그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정떨어지네요. 정유진 선수는 1969년에 메릴랜드에서 태어나 버지니아 테크에서 대학 미축을 하고 92 드래프트에서 첫 번째 라운드 13번째 픽으로 뉴잉글랜드에 가게 됩니다. 프로 첫 시즌엔 올 루키 팀에도 뽑혔고 선발 공격 태클로 2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1995년엔 익스펜션 드래프트에서 잭슨빌에게 뽑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후엔 잭슨빌에서 1년, 인디에서 1년간의 활약을 보여주고 정유진 선수는 NFL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선수 생활이 끝난 시점에도 계속 NFL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조 공격 라인 코치로 필라델피아와 캔자스 시티에서 활약했는데요. 17시즌에 필라델피아와 슈퍼볼 우승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선수 최초로 NFL 드래프트에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뽑혔고 선수 생활에 그치지 않고 지도자의 길까지 10년 가까이 걸었던 정유진 코치, 이민종 선수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스페셜팀 포지션이 아닌 자리도 아시아계 선수가 충분히 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계속해서 아시아계를 무시하는 인종차별에 싸워 선입견을 다 없는 데 큰 역할 해주시길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다음 한국인 선수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혼혈 한국계 미국인인 하인즈 워드입니다. 이미 하인즈 워드에 대해선 선수 소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우측 상단의 링크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선수는 한국계 선수로서 NFL에서 가장 큰 성공을 맛본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계 흑인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조지아에서 자랐고 가정을 떠난 아버지로 인해 홀어머니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하인즈 워드는 포기하지 않았고 조지아 대학교로 진학하는데요. 와이드 리시버로서 주로 뛰었지만 러닝백과 쿼터백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98 드래프트에서 피츠버그에게 세 번째 라운드에 뽑혔죠. 스틸러로서는 역대급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은 스틸러스 구단에서 커리어 리셉션 1위, 리셉션 야드 1위, 그리고 터치다운 리셉션 1위 자리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 말이죠. 슈퍼볼 40에선 인상 깊은 리셉션 터치다운과 시그니처 포즈까지 자랑하며 피츠버그 팬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키는 183에 93kg로 미식축구 선수로선 그렇게 큰 피지컬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비수들을 반 죽여가며 블락을 하는 바람에 NFL이 블라인드 사이드 블락은 안 된다고 룰을 만들어버렸죠. 그만큼 피츠버그의 성공과 리그에 임팩트를 많이 줬던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선수 중에선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던 선수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NFL 데뷔 연도로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는 중인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윌과 마커스 댐프스입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선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 몰랐는데요. 하인즈 워드와 비슷하게 한국인 어머니를 둔 형제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태어나 쭉 미국에서 자랐지만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형인 윌 댐프스는 진짜 잘생겨서 모델 일도 가끔 한다고 하네요. 형제 두 명 다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샌디에고 스테이트에서 세이프티로 뛰었다고 합니다. 두 선수 모두 드래프트에서 뽑히진 않았지만 윌은 2002 시즌부터 2005년까지 볼티모어에서 뛰기 시작해 2009년까지 뉴욕과 휴스턴에서도 뛰게 됩니다. 그나마 NFL 경험을 길게 했고 주로 선발 선수로 많이 보였기 때문에 꽤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생인 마커스는 2006년에 디트로이트 연습 스쿼드에만 보였고 그 후엔 NFL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계 혼혈 형제가 나란히 아주 높은 레벨의 미축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죠. 이 선수의 같은 경우엔 사실 한국과 거의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군인 신분으로 한국에 있을 때 태어났다고 하네요. 구영애 선수에 대해선 이미 제가 선수 소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민종 선수와 비슷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와 NFL에서 키커로 데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년간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던 어머니를 따라 뉴저지주로 가 미식축구를 꽤 늦은 나이에 접했지만 그래도 세컨데리 수비수와 키커로 좋은 활약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민종 선수 외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조지아 서던이라는 대학교로 장학금을 받고 진학해 필드골 성공 확률로 팀 신기록을 세우고 졸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종 선수만큼의 관심은 받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드래프트는 되지 않았고 2017 NFL 드래프트 후에 프리에이전트 신분으로 차저스와 트라이아웃을 한 후 선발 자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영애 선수는 4주 동안 필드골 6개 중에 3개밖에 넣지 못하며 팀에서 잘립니다. 50% 성공률이라 하면 형편없긴 하지만 어쨌든 차저스는 이때 당시에 무승 4패로 시즌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짊어져야 했을 겁니다. 그게 구영애 선수가 돼버린 거고요. 하지만 구영애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NFL 오프시즌 때 잠깐 진행됐던 AAF라는 미식축구 리그 소속팀인 아틀란트 레전즈에 들어가 키커로 다시 활약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는 14개의 트라이를 다 성공시키며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후 시카고 베어스와 페이트리어츠에 관심을 사게 됐지만 계약은 아틀란타에 있는 NFL 팀인 펠컨즈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 시즌과 2020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2020 시즌엔 키커로서 프로볼에도 뽑히는 굉장한 업적을 쌓게 됐죠. 올프로 팀 투표가 나왔을 때 구영애 선수가 없는 걸 보고 많은 미국 팬들이 분노했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국뽕이 차오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선수는 카일러 머레이라는 선수입니다. 발음상 머리라고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스타에 한국 축구 유니폼에 쓰여져 있는 이름은 머레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머레이라고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는 한국과 큰 인연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어머니가 반 한국 혼혈인이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카일러 머레이 선수는 4분의 1 한국 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머레이 선수가 한국에 관한 애정을 SNS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한국 팬들도 같이 화답해줘야겠죠. 이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 대회를 3번이나 이겼고 선발 쿼터백으로서의 고등 전적이 42승 무패라고 하네요. 이렇게 머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 A&M으로 진학하게 되는데 여기서 1년을 뛰고 카일 앨런에게 선발 자리를 뺏겨 오클라호마로 편입합니다.
그리고는 오클라호마에서 2시즌을 뛰었고 마지막 시즌엔 그해 가장 뛰어난 대학 미축 선수에게 주어지는 하이즈맨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2019 드래프트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선수는 야구도 정말 잘해서 메이저에서 뛸지 NFL에서 뛸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미식축구를 선택하게 됐죠. 1픽으로 애리조나에게 뽑히게 됩니다. 루키 시즌엔 올해의 루키 공격 수상을 받았고 그렇게 현재까지 2년을 뛰었습니다. 듀얼 스렛이라고 해서 패스와 러닝을 다 잘하는 쿼터백인데요. 필드 위에서 180이 채 안 되는 키로 총총총총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귀엽기도 하고 피지컬 넘사인 형들 사이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한국 피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 중 구영애 선수와 같이 유일하게 현역인 선수인데요. 앞으로도 제안카를 많이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